국방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국방개혁안이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쓸모있는 것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제점 몇 가지에 집중해서 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하염없이 북한 핵위협 때문에 전작권을 미국 한미 사령부가 가져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 스스로의 어떤 우리의 국방을 책임지는 책임의식을 굉장히 흐리게 하고, 또 적극적인 그리고 이 한반도에 맞는 전력 정강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이니시에이티브를 직접 나서서 잡지 않는 그런 게으름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 시기를 제가 볼 때는 임기 내에, 원래 대선 때는 임기 내에 한다는 것을 조기 전환이라는 이 조기 전환의 조건을 따라서 조기 전환이라 한 것은 국정자문위에서 제가 볼 때는 국방개혁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본 것이라고 느껴서 잘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합동 참모부를 합동 군사령부로 개편하는 것, 이거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래전부터 시도했는데 합동참모본부라는 게 사실은 참모 역할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합동군 체제로 가려고 하는, 통합군 내지는 합동군 체제로 가는 것이 결국 미래전쟁의 가장 바람직한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군령을 이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부를 만들어야지, 참모 역할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합동군 참모본부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군령 행사와는 직접된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쟁의 명령권을 갖고 있는 것은 국방장관이 아니고 작전에 대한 명령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 합참의장이라는 거 6회 공군 다 합친 군을 합참이라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합참의장 자체가 사실은 이 군 지휘권, 작전 사령권을 가지려면은 사실은 이 자기를 도와주는 부서가 참모 부서가 아니고 동시에 군 사령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저항이 뭐냐면 상부 지휘구조 개편.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안보실장으로 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안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하자고 하니까 해공군이 혈서를 쓰겠다고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라도 숫자적으로 국방부가 아니고 육방부인데, 육군 중심의 육방부인데 상부 지휘 구조를 개편하면은 해군 공군이 육군 산하에, 지금도 숫자적으로는 육군 산하에 들어가 있지만, 산하라는 게 직접 지휘 구조는 아니지만 숫자적으로는 육군이 숫자가 실질적으로 50만에 가까운데 해공군 합쳐서 실제로 10만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인 해공군은 그 아니라도 정책에서도 전략에서도 전부 육군의 지배구조 하에서 이 지휘까지도 육군 중심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미래 전쟁 형태도 육군 중심의, 남북한 전쟁도 육군 중심의 1950년대 전쟁 시나리오와 같은 육군 중심으로 봐서만은 안 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면 해군이나 공군이 상부 지휘 구조에 실질적으로 상부 지휘자가 되라 이러니까, 또 육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해군하고 공군하고 몇 개 넣으면 결국 그 각군 자기 해군의 이기주의, 공군의 이기주의에만 함몰하기 때문에 또 안 된다 해서 결국 상부 지휘 구조를 개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가 아니고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하면은 상부 지휘 구조가 사실은 개편되기가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데도 육군, 공군, 해군이 한 캠퍼스에 있고 같은 그 전략이라든가 교본, 전쟁 교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북한도 사실은 보면은 북한은 2군 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하나의 군이고 그 다음에 전략 포병대, 전략 기획군이 소위 말하는 미사일과 핵만 담당하는 군이 제2군입니다. 이 실질적인 북한의 이 비대칭 전력을 통제하는 가장 북한에서 수뇌부 역할을 하는 군 수뇌부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제2 소위 말하는 전략 포병대입니다. 이 뭐 핵 개발하는 친구들을 지난 뭐 핵실험도 그렇고 사실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후에도 황병서나 뭐 최룡예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앞쪽에 내세운 게 결국 이 제2 전략 포병 부대라고, 전략 포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미사일 핵 부대입니다. 그리고 총괄하는 것이 최고 인민사령관인 김정은이 총괄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동군, 미래전쟁이라는 게 통합군 형태로, 합동군 내지 통합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부지휘 구조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은 국정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게 방향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3가지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를 붙여놨습니다. 전투력 손실 방지 전제로 18개월 복무로 줄이겠다. 21개월에서 3개월 줄여나가겠다 했는데, 먼저 전투력 손실 방지 전제가 아니라 전투력 손실 방제안이 나오고 난 뒤에 18개월로 단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입대를 눈앞에 둔 젊은 친구들이 정말 저한테 엄청난 원망을 하겠지만, 이것은 좀 더 군사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전투력 손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군대의 전력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의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입대하면 이것이 인력이 병력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이 입대하자마자 병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훈련시킴으로 병력이 되고, 훈련시킨 병력이 남아서 현 군의 군사력을 지켜줄 때 그게 전력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인력을 군으로 모집해서, 군대로 모집해서 그것을 병력화해서 그것을 전력화해 가는 과정 자체, 이 전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전투력에 소모가 없습니다. 근데 인력을 병력화하는 데는 병가마다 다르지만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립니다. 병력화한다는 건 기갑병이면 기갑수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거고, 관측병이면 관측병으로서의 역할을, 수색대면 수색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훈련 과정이 짧게는 익숙해지게 숙련도가 몸에 익을 때까지가 9개월 내지 12개월입니다. 그런데 9개월 내지 12개월에 걸치는 이 훈련 기간을 거쳐서 겨우 병력화된 것을 3, 4개월 후에, 5, 6개월 후에 바로 내보내면 전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화된 군사력이 없다는 거죠. 전투할 수 있는 전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숫자를 60만, 사병을 48만을 불러오느냐 50만을 불러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투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8개월로 할 경우에는 전투력 유지가 최소한 60%는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력이 병력화돼서 병력이 전력으로 남아있는 숫자가 다시 입대해서 훈련하는 거와 순환율이 60%는 전문 인력이, 전문 병력이 60%는 유지가 돼줘야 제대로 된 전투력으로, 뭐 아주 보수적으로 50%까지도 얘기합니다만 60%는 유지가 돼야 전투력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훈련되자마자 바로 내보내면 병력까지는 숫자가 60만을 채울지 몰라도 전투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뭐 과장했습니다만 엄청나게 제로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군대에 입대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투력으로 남아있는 훈련된 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8개월로 줄이려고 하면 18개월 줄이는 자체가 반대가 아니고, 이렇게 훈련화된 직업군인, 진짜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부사관을 대폭 먼저 확충을 해놓고 난 뒤에
18개월을 로 조정해야 되는 앞뒤 순서가 안 맞습니다. 지금 부사관 늘리라는 거 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8개월 하면서 병장들 월급을 2022년에 80만원까지 주면 80만원 주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80만원 주면 뭐합니까? 훈련시키자 말자 바로 내보내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사관을 증원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전투력으로 남아있을 병력을 먼저 채우는 청사진이 나오고 난 뒤에 18개월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바로 18개월 하는 건 이건 정말 포퓰리즘적인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사관을 증원하는 예산과 계획이 먼저 전제되고 18개월로 나와야 되지, 앞에는 크다는 글자로 18개월로 복무를 단축한다 해놓고 깨알 같은 글씨로 그냥 요렇게 풋노트 붙이듯이 전투력 손실 방지 전제로, 이 방지 전제가 뭡니까? 부사관을 뽑아야 되는데 부사관은 먼저 증원하십시오 하니까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방비에서 부사관 증원하는 계획과 확보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18개월로 가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군 젊은 장병들의 환심을 샀어 군대라는 명목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없는 것입니다. 전투력이 없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방위사업 비리 척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몇 년 해묵은 겁니까? 1970년 ADD를 우리 사주국방 하기 위해서, 우리 국산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카터 대통령이 와서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아시아의 국가들은 자기 국방은 자기가 하라고 하고 한 뒤에 카터 대통령이 7사단을 뽑아나가겠다 할 때 우리 대통령, 박 대통령이 너무 놀라서 ADD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자마자 2년 내에 소총 몇 가지 이 무기를 국산화하는데 정말 ADD가 혁혁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말 김정은의 5손가락의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 지키는 연구와 나라 지키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방산비리 척결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카이의 하성룡 사장을 구속시키고 방사청장인 장명진 청장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소환해가 조사하고, 뭐 어제로 사표를 냈답니다만, 어젠지 10일자로 냈습니다만, 그것으로 물론 끝날 일은 아니겠지만, 이 몇몇 사람, 그리고 이걸 개발한, 수료원을 개발한 개발 연구팀장 불러와서 죄를 추궁하고 뇌물을 추궁하고 방산비리 척결 안 됩니다. 방산비리의 척결은 구조적인 척결을 해야지 사람 몇 명을 잘라낸다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척결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개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서서히 바뀌는 진화가 아니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 방위청 자체를, 저는 방위사업청 자체를 없애고 국방부 제2차관실을 두어 혜택차관을 두고 국방부 산하에 두라. 그리고 이에 관련된 연구나 시험을 하는 기관들은 전부 다 국방부에서 독립된 청와대나 감사원 산하로 넣어라. 국방부 산하에 넣어놓으면 방사청 산하에 있는 이때까지 방사청 산하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 기술 품질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떡 만들어내고 내 아들, 내 형제한테 이 떡이 A등급이라고 성적표를 만들으라고 빈 백지를 주는 것과 같은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품을 몰래 팔아먹거나 도둑질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근본적으로 만드는 과정부터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승진시키는 건 절대로 찬성이지만
성격을 시킨다 해도 이걸 국방부 산하에 둔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산하에 두는 이상은 국방부가 원하는 지금 현재 필요한 무기 만드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만드는 비지떡 만들어내듯이 무기 국산화에만 급급합니다. 미래 전장과 미래 전쟁과 미래 전략에 맞는 그런 무기를 만들도록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둬야 된다는 거예요. 품질 연구는 마찬가지입니다. 품질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병들이 병사들이 먹는 음식에서부터 그것을 비무기품이라 합니다. 비무기 군사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기까지 전부 다 품질의 Q자를 찍는 것을 국방부 산하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 위에 청청시야에 또 간섭이 있고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시키라는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 직속하에 두라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하에 두면 이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사청 지금 방위사업 비리 척결한다고 뭐 난립니다. 뭐 국방부 장관도 얘기하고 또 뭐 국정자문 기획자문위에도 얘기하고 다른 또 장관도 자기가 이 방산 비리만은 철저히 뽑겠다. 사람 몇 명 바꿔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방사청을 문민화. 이거 정말 큰일 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방위사업청을 만든 이유도 방사청을 무기 획득 개발을 문민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문민화하고자 하는 제일 직접적인 목표가 이렇게 민간인이 들어가서 방위사업청을 운영을 하면 군인만큼 도둑질을 안 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군에 대한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군인 중에도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에게 맡겨뒀기 때문에 무기 획득 자체가 도둑질이 되고 문민에게 맡겨두면 도둑질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데 대해서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지 사람 개개인의 인품의 문제지 군인이나 민간인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방사청 문민화하면 뭐가 잘못됐냐? 무기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지도 작전도 야전에서 훈련을 시켜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가장 싼 무기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방사청이 예산 절감을 했다. 청렴결백하게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둑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최저 가격 입찰제라는 것은 무기 구입에서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안테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박는 일종의 망치라고 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보니까 그 망치를 무게 자체가 거의 한 20kg 되는 것을 사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망치를 사각으로 쥐고 20kg 되는 망치질을 이 땅을 뚫기 위해서 합니까? 누가 만들었냐 하니까 전문가가 없는데 입찰제를 해보니 최저 입찰하는 쪽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뭐 하던 사람이냐? 뭐 이불 장사를 했다나? 다시 말하면 이런 걸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최저 입찰가를 주는 겁니다.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럼 각군 그리고 저 진짜 대대소대 중대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군에 실질적으로 야전사령관으로 나간 훈련시키는 중대장 대대장들은 올라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소요를 할 때에 소요 결정을 할 때 우리들도 참여시켜 주세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사청을 문민화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방사청을 문민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사청 자체를 없애고 국방부의 제2획득차관실로 차관을 2개를 두고 2자를 두고 획득차관실로 두어
실제로 무기를 만들어보고 써보고 훈련하는데 써보고 시험하고 하는 사람들이 소요를 그리고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무기 획득에 관련된 모든 것은 국방부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 결정도 합참과 무기를 획득하는, 지금은 방사청이지만 획득 초관이 하면 같이 결정을 해야 돼요. 각 군도 포함되고 같이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지 않고는 방산 비리 척결 안 됩니다. 지금 뭐 망치과 뽕망치과 이 뭡니까 이거 뚜껑이 잡는 식으로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머리 때리는 것으로 방산 비리 척결된다고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만드는 것을 보니까 저는 국정기획자문위에 진짜 국방작전, 훈련, 무기 획득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군과 관련된 개혁으로 이런 안을 내놓았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의 한 사람의 얘기라고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 국정기획자문위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그대로 다 통과되는 건 아니니까 적극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